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원자력 전성시대 오고 있는데 그 수단이 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 원자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소형 원자로 실험 방안 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상업용 투자가 가능한 그 구체적인 모델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테레스트라이얼 에너지사의 용융염로 이걸 이 회사가 IMSR이라고 상표 등록을 했는데 Integral Molten Salt Reactor입니다. 이거는 열 출력이 모듈당 한 400메가와트가 되고 전기 출력이 190메가와트이고요. 그래서 모듈형 원자로인데 모듈 사이즈를 보면은 원통형에 직경이 한 3.5m, 높이가 7m, 두께 5cm. 그래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2017년에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통과했고 지금 2차 심사 중이라고 하고요. 금년 내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회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있으면 상업용 투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 사진처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없이 수명이 50년 되는 차세대 핵 분열 기술 사용했다. 기존 원자력보다도 효율이 훨씬 더 높고 뉴클리어 웨이스트, 즉 핵 폐기물이 40%나 감소한다고 이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도 아주 왕성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국까지 와서 한국 부산에서 열린 그 원자력 대회에 여기 이제 참석해서 지금 열심히 장사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IMSR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한 4세대 핵 분열 기술을 사용한 것인데 지금 그 대형 원전 위주로 운영 중인 3세대 원자로하고 다른 점, 그 다른 점이 바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졌는가 요걸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의 핵 연료는 불화 우라늄을 사용하고 이거를 불화염에 녹인 액체, 그 액체, 그 연료인 동시에 냉각제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압력은 보통의 압력, 우리의 통상의 압력, 상압이라고 하죠. 통상의 압력 상태에서 고온 환경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온은 꼭 필요하죠. 고온의 열이 우리는 필요하니까요. 고체 핵 연료봉을 사용하는 기존의 기술과 완전히 다른 거. 그건 바로 기존 기술은 즉 지금 한국에 있는 전 모든 원자력 발전소이고 물을 순환시켜서 냉각시킵니다. 그런데 물은 0도씨에서 녹아서 액체가 되고요. 100도씨에서 끓어서 기체가 되기에 이 고온의 수증기는 고온인 동시에 고압이 되죠. 그럼 고압을 견디기 위해서 두꺼운 외장 그릇을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돈도 많이 들고 고압은 폭발할 잠재적 위험도 매우 큽니다. 고온 고압이 되면 물은 열분해 돼서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분해할 때, 그래서 물 분해에서 수소를 얻을 때 전기로 부셔버릴 수도 있고 빛으로 부숴버릴 수도 있고 열로 부셔버릴 수도 있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 분해에서 전기를 얻는 방법은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원자로를 고온 고압 상태에서 물을 순환해서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 고압 상태에서 물이 열분해 돼서 수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수소가 쌓이면 수소가 폭발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동지진 사고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날 때 그 수소 폭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그 쟁점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IMSR은 600도씨에서 작동을 하고 열 효율이 44%라는데 3세대 원전은 물을 냉각조로 사용해서 300도씨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33%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30% 넘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열과 전기를 깨끗하고,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탄소 배출 없다, 노 에미션이라는 거죠.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MMBTU 열의 단위인데 MMBTU당 6.5달러에 팔 수 있고, 전기는 메가와트 아워당 50불 정도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핵발전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우주 에너지 총량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 화학 반응은 그 전후로 질량이 보존됩니다. 물질 간의 결합이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즉 열이 발생을 하는데, 핵 반응 전후로는 질량 보존 안 되고 질량이 줄거나 감소하거나, 즉 이게 핵 분열이고, 질량이 늘어나거나, 즉 질량이 증가하거나, 이게 핵 융합입니다. 그래서 핵 반응 전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여 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관계입니다. E equal mc 스퀘어. E는 에너지, M은 핵 반응 전후로 줄거나 느는 질량수, 질량 무게 단위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곱입니다. 제곱. 그러니까 이 MSK 단위니까 이게 지금 우라늄 1g 그 핵 반응으로 생기는 에너지는 석탄 3톤의 화학 반응 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즉 300만 배입니다. 300만 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덩신이죠.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단 열만 얻게 되면은 이 열 에너지를 갖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재주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 그게 바로 터빈입니다. 스팀 터빈 또는 가스 터빈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발전기고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모터입니다.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각종 난방기구, 뭐 전기밥솥이나 커피포트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 연료를 지금까지 3세대 기술은 전부 다 고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융염로라는 것은 이 핵 연료를 액체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설계가 단순해집니다. 설계가 단순해진다는 것은 돈도 적게 들고 덜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이 필요합니다. 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 환경에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만 얻으면 되는데 압력 높아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높일 때는 필요할 때 고압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압력이 높아가면은 그것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세대 기술은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이 고압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압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4세대 액체 원자로는 보통의 압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압력, 이 대기압 상태에서 고온의 열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모델입니다. 액체 핵 연료가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시작하면은, 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중성자 숫자 줄이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흑연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거기 사진 보시면 열이 발생하면은 이걸 이제 외부로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외부로 끌어내서 열을 끌어내는 게 열 교환입니다. 열 교환. 간단합니다. 액체를 펌프질을 해서 원자로 안과 바깥을 순환시켜 주면 됩니다. 액체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자로 위에 파이프 두 개가 보입니다. 이게 외부로 연결되는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 있는 거게 고온의 액체가 나오는 것이고, 밑에 파란 그 화살표는 이제 식었으니까 원자로 내부에 있던 열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고 이제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다시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서 들여보내서 다시 데워서 또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만약에 물을 펄펄 끓여서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촉매가 되는 가스, 이걸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서 가스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열 그 자체를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원자로에서 가져온 열을 다 전달하고 식은 액체는 다시 원자로로 들여보내는 것, 이렇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자로의 본질은 아궁이입니다. 아궁이. 아궁이. 장작 모닥불 피우는 아궁이나 뭐 다 아궁이입니다. 열을 얻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3세대 원자로까지는 이 우라늄 235를 고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연료봉이라고 하죠. 고체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라늄 광산에서 산화몰 형태의 돌덩어리로 이렇게 채굴을 하면은 거기에 98.28% 이상이 우라늄 238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핵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쓸모가 전혀 없는 돌덩어리일 뿐이고요. 우라늄 235, 요게 자발적으로 핵 분열을 하기 때문에 요게 필요합니다. 자발적 핵 분열을 한다는 것은 중성자 하나가 저절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0.7%밖에 안 돼서, 이거는 이 상태로서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걸 아주 농축을 시키는 것이죠. 우라늄 농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4%에서 20% 정도까지 이렇게 아주 낮은 정도로 농축시킨 것은 핵 연료로 사용을 하고, 90% 이상 고농축 그 우라늄은 핵 폭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IMSR은 핵 연료는 UF4라고 사불화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우라늄은 5% 이내로 농축된 우라늄 235, 이것이 그러니까 불소와 결합한 사불화 우라늄입니다. UF4. 그래서 이런 우라늄 235는 상업용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우라늄과 불소의 염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거는 녹는 점이 1036도씨, 끓는 점이 1417도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캐리어 솔트로서, 이송용 염으로서 염, 솔트, LIF, LI는 리튬이고 F가 불소니까 불화 리튬이고, 또는 NaF, Na 나트륨, F 불소, 불화 나트륨, 또 Be 베릴륨, F, 그래서 뭐 그 불화 베릴륨, 이런 어떤 염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연료의 열 용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1차 냉각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료와 냉각제가 혼합된 액체가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aF 불화 나트륨 사진 한번 보시면 녹는 점이 993도씨, 끓는 점이 1695도씨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NaF 불화 나트륨, 이것도 염이라고 합니다. 솔트. 그러니까 먹는 소금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염의 일종일 뿐입니다. 많은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염 중에서 하나, 소금, NaCl,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 이온 결합, 이게 우리가 먹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경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용융염 원자로 이거 기사에서 녹은 소금이라고 적어놨던데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물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IMSR은 600도씨 근방에서 고온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대기압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사고로 만약에 핵 분열이 중단되어 버리면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원자로 내부가 돌덩어리 비슷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갖다 버리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이 IMSR은 사불화 우라늄을 일단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륨을 원료로 사용한 거 아닙니다. 토륨을 만약에 핵 연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토륨은 원소 번호가 90이고 질량수 232인데 이거는 자발적 핵 분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 흡수하면은 일정한 분열 단계를 다닥 거쳐서 우라늄 233이 되는데 이게 자발적 핵 분열 물질입니다. 그래서 토륨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의 중성자를 쏠 수 있는 방아쇠, 불쏘시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라늄 235를 적당량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쏘시개라는 게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가령 성냥불, 이거 불쏘시개입니다. 성냥불. 라이트의 부싯돌, 이거 불쏘시개고요. 자동차의 점화장치, 이것도 불쏘시개고, 가스레인지 할 때 그 점화장치 있잖아요. 탁 돌리는 거. 그 배터리 사용해서 전기 스파크 한번 탁 튕겨주잖아요. 그게 바로 불쏘시개입니다. 그래서 이 토륨 용융염 원자로에서는 불쏘시개로 농축이 한 5% 미만인 우라늄 235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SR 내용 좀 더 자세히 쭉 읽어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이때 미국 그 오크리지 내셔널 랩 여기 그 유명한 그 원자력 관련 연구소 아닙니까? 여기서 토륨 용융염 이거 이미 그때 다 실험을 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테스트하고요. 비행기 추진으로 그거 실어갖고 그 원자력을 비행기도 날려보고요. 자동차도 굴리려고 하고 한 1000시간가량 발전도 하고 다 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IMSR은 그러나 연료는 우라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원자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컨트롤, 쿨링, 컨테인먼트입니다. 연쇄 반응을 통제를 하고 식혀주고 열이 계속 고온이 발생하니까 적당하게 식혀주고요. 컨트롤, 쿨링, 컨테인먼트 봉쇄하는 겁니다. 이 3대 과제 중에서 지금 나머지 위에서 쭉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 회사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금 특허를 받았다는 그 아이디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Replaceable IMSR 코어 유닛, 이 코어 유닛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달아놨는데 코어 유닛. 그러니까 코어 유닛이라는 것 자체가 코어는 노심을 말합니다. 원자로의 노심. 근데 유닛이라는 말을 같이 붙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한 거를 제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핵 분열 연쇄 반응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기하급수로 가속이 되어서 폭발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핵폭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 속도 통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 분열은 이 중성자 때문에 이제 발생하니까 중성자가 핵을 두들겨 패서 즉 좋은 말로 충돌해서 이제 발생하니까 중성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총탄 막 쏟아지는 나무 없는 평야하고 큰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는 숲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숲에서는 나무가 총탄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옆으로 지나가는 총탄의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뭐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로의 흑연봉을 나무처럼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면은 중성자와 충돌하게 되니까 그래서 연쇄 반응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흑연이 중성자한테 문배를 맞으니까 이 중성자는 고속이건 저속이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날아간다고요. 그러면은 중성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스퀘어 이 정도 에너지로 계속 두드리가 맞잖아요. 또는 중성자 총탄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계속 두드리게 맞으면 망가지지 않을 게 없죠. 그래서 혹연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3세대 기술까지는 가령 이 흑연 감속제를 교환하려면 어떻게 했는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력 가동을 일단 멈추고 중단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위험한 절차를 거쳐서 돈도 많이 들여서 저거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방사능도 겁나고 지랄 같죠. 고약합니다. 그리고 멍청한 짓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저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MSR 이 코어 유닛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이 특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핵 연료, 그 다음에 냉각제로 사용되는 이걸 이제 액체로 만들었다는, 액체 속에서 순환시킨다는 건데, 이 액체 속에다가 흑연 감속제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차 열 교환기로 사용되는 열 교환 시스템, 펌프, 그 다음에 셧다운 로드, 이런 필수 장치를 코어 유닛이라는 원통형 일체형 구조에 집어넣어서 완전 밀봉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흑연 감속제 경제적 수명인 7년마다 통째로 전부 교환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원자로 내부를 수리하거나 교체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데 콜럼버스 달걀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 다음에 교환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저의 말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교환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동차에서 배터리도 그걸 분해를 하면 내부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그 교환막이라는 게 있을 텐데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교환막 한 장이 고장이 난 경우를 상상을 하면은 이것만 수리하거나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고 짜증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돈만 많이 주면 기분 좋겠죠. 하여튼 그러면 배터리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배터리 안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아예 배터리 전체를 싹 교환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주기가 7년이라니까 할만하잖아요. 이겁니다. 7년.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 원자로가 곧 승인이 난다는 전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지금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마케팅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보니까 뭐 수소 생산 기지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해수 담수화 하겠다는 겁니다. 뭐 다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연히 그 부유식 그 해상 그 원자력 발전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자 뉴스 한번 보시면 신한울 3, 4호기가 이게 5년 전에 공사 그때 시작하려다가 터프하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중단시켜 갖고 방치됐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작을 해도 이제 빨라야 25년부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뉴스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3세대 그 대형 원전이죠. 그러나 이제 5년 전에 그 한국 원자력 수준 글로벌 최고 수준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자부심 대단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망가졌겠죠. 5년간 허송 세월 하면서 망가져 버렸겠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대략 8년 이상 후진국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4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아직 한국형 모형이 제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혹시 알려주시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중공은 토륨 용융용 원자로 4세대입니다. 이거 초기 자기 모델 개발 끝냈고요. 다 끝냈고 실증 테스트 작년 9월부터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이거 제가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 한국형 소형 원자로는 이거는 4세대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수로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4세대 소형 원자력 기술 개발을 계속했다면 지금쯤 충분히 한국형 소형 원자력 모델 벌써 나와서 뭐 실증하고 발전소 건설한다고 막 이럴 그 상황일 텐데 지금 다시 시작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되지도 않은 결정 책임이 있는 자는 엄중하게 끝까지 용서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죄를 처단하지 않고는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정의를 부숴버린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출발선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